BBK 사건을 둘러싼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 간의 진실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 벌어진 양측의 진실 게임에서 이 후보 측이 일부 입장을 번복하는 등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이더니 결국 BBK와 관련한 모든 공방을 중단하겠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명박 후보의 진퇴까지 좌우될 수 있는 이번 BBK 공방을 따라가 봤습니다. 김경준! 사기꾼! 김경준! 6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처음 김경준 씨를 맞은 건 찬반 시위대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쯤 뒤 검찰 청사에 들어선 김 씨는 환한 웃음을 띠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제지 탓인지 취재진을 향한 언급을 자제한 김 씨는 구속 수감될 때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자신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BBK 사건은 지난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경준 씨는 99년 4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투자 자문회사인 BBK를 설립해 마프라 불리는 역외 펀드를 운영한다며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이듬해 2월에는 이명박 후보와 30억 원씩 출자해 LK 이뱅크를 설립하고 1년 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이뱅크 증권이란 인터넷 증권사의 설립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2001년 불투명한 자금 거래 등의 문제로 BBK는 문을 닫게 되고 김 씨는 BBK 자금으로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를 인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설 등으로 주가가 4배 가까이 뛰었고 김 씨는 회사 자금 384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로 인해 BBK와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 이번 BBK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지금 핵심 이슈가 된 것일까? 당초 김 씨의 개인 범죄로만 알려졌던 이 사건에 이명박 후보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경준 씨는 BBK를 비롯해 LK 이뱅크, 이뱅크 증권 등 모든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였고 실질적인 경영도 이 후보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후보가 LK 이뱅크를 지주회사로 한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했고 자신은 이를 도와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최첨단 시대에 비즈니스 역시 본인은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그 다음에는 금융,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런 쪽을 자기는 역시 최첨단 비즈니스 잘한다는 경력을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요. 김 씨 측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과 횡령 등으로 사법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자신은 LK 이뱅크를 설립할 때 일시적으로 동업을 했을 뿐 나머지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 양측의 공방전은 주로 김 씨 측의 공격과 이 후보 측의 방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인 소유주였다며 김 씨가 제기하는 각종 증거에 대해 이 후보 측이 조작이라며 반박하는 양상입니다. 김 씨 측의 첫 번째 공세는 지난 21일 부인 이보라 씨의 LA 기자회견입니다. 이보라 씨는 이 자리에서 BBK를 비롯한 모든 회사들이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이명 계약서의 존재를 폭로했습니다. 첫 번째 한글로 된 계약서는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또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 비서인 이진영 씨가 작년 8월 미국 연방검사 앞에서 한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BBK와 LK 이뱅크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업무 협력 관계라고 답변합니다. 같은 회사여서가 아니고요. 서로 연관이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업무 협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신은 LK 이뱅크 대표만 했을 뿐 BBK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혀온
이명박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BBK는 저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명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자 설령 있다 해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공개해 검증을 하자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김경준 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에리카 김은 먼저 이 후보가 김경준 씨와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BBK 설립 이전인 99년 초라며 이 후보의 출입국 기록을 보라고 공격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예. 미국에 오신 후에는 한국에 안 들어가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예.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여권이나 공항 출입국 기록을 발표를 하시면 들어가셨나 안 들어가셨나 알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이명박 후보는 김 씨를 처음 만난 건 자신이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2000년 초, 즉 BBK가 설립된 99년 4월 이후라고 못 박아왔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귀국해서 2000년도 아마 초에 만났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하지만 한나라당은 에리카 김의 주장 직후 이 후보가 99년에 귀국한 적이 없었다는 말을 긴급히 바꿨습니다. 99년에 자녀를 만나기 위해 서너 차례 귀국한 건 맞지만 김 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물러선 겁니다. 난 그래 들었다. 후보한테 기억이 없다. 만난 기억이 없다. 22일 오후 들어서는 이명박 후보의 BBK 명함과 관련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뱅크 코리아 회장이란 이 후보의 직함 아래 BBK, LK 이뱅크, 이뱅크 증권이란 회사 명칭이 나란히 등장한 명함입니다. 이 후보는 이걸 본 적도 없다며 위조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혹시 후보께서 이 명함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사용이 아니고 본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 일이 생겨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명함이 써있은 일은 없답니다. 하지만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는 지난 2001년 5월 말 이 후보로부터 이 명함을 직접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요새 이런 좀 신식 사업을 하게 됐다. 그저 인사 쪽으로 저한테 준 거죠. 이 전 대사의 증언은 이 후보의 비서인 이진영 씨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명함 스타일은 이 이명박 회장님의 명함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의 명함 스타일이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나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명함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김 씨 가족의 공세가 시작된 지 셋째 날인 23일, 김 씨의 어머니 김영애 씨가 LA에서 귀국해 이명계약서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명계약서의 내용이 언론에 전격 공개되면서 진실게임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000년 2월로 된 한글 계약서에는 자연인 이명박이 BBK 주식 61만 주를 LK 이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에게 49억 9,999만 5천 원에 매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이미 BBK의 실제 소유주였고 주식 매매 후에도 LK 이뱅크의 공동대표로서 BBK를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한글 계약서에 찍힌 보장이 당시 이 후보가 썼던 인감이 아니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글 이명계약서라는 문건의 날인난 도장은 이 후보 인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도 허위이고 계약 자체도 날조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또 계약서의 서명이었고 오타가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들면서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도 의원총회에 나와 자신은 한 점 부끄럼도 없다며
전날 말 바꾸기로 동요하는 의원들을 다독였습니다. 검찰이 조사가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대통합신당에서 지난 2000년 6월 이명박 후보 측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도 한글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찍혔다고 재반박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됩니다. 한나라당은 금감위 서류에 찍힌 도장은 사업상 서류를 낼 때 쓰도록 LK 이뱅크에 맡긴 것이라고만 할 뿐 적극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후보 측이 자꾸 밀리는 양상을 보이자 김용갑 의원이 이 후보의 고해성사를 공개 촉구했고 박근혜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당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오늘 돌연 BBK 사건과 관련한 공방에 참여하는 것은 범여권의 공작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BBK 사건에 대한 일체 사법적 공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법적인 문제는 검찰에 맡기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는 앞으로 열흘 정도 뒤인 다음 달 5일쯤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일 2580은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1년 반 사이 14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만약 작업장의 근로 여건 때문이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시작된 노동부의 역학조사 또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사인 규명은커녕 작업 환경도 크게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보도에서 2580이 주목했던 것은 최근 사망자 14명 가운데 7명이 심근경색 등 심장 관련 질환으로 돌연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과 근무 강도,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등을 취재했고 그 결과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공장 내부는 육안으로 봐도 고무 분진과 먼지 등이 심각했고 근로자들이 수작업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솔벤트도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솔벤트에 노출된 쥐들이 약 1시간 만에 경련을 일으키고 운동성이 크게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혈액에서도 뇌와 심장 근육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높아진다는 CPK 수치가 7배나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직원들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증언과 내가 반응을 하면 블랙리스트가 올라간다든가 그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족들의 뒷조사를 통해 산재 신청마저 방해한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2580이 방송된 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한국타이어 불매운동이 시작되는 등 소비자들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돌연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지난 14일엔 대전 지역에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다시는 제2의 제3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이나 또한 어떤 그 유해 물질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여기에다 대통합 민주신당이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민주노동당도 중앙당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는 등 정치권도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늦게나마 실시된 노동부의 역학조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될 즈음 2580에는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전에 없던 일들, 즉 작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맡은 데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죠. 이제 청소하기 좀 힘들고 평상시에 안 하는 그런 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조마다 구역을 정해서 이제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죠. 이제. 환기도 며칠 전부터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서 그 공중에 있는 이상 뿌연 연기 같은 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조사 시작 일주일 전 대전공장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된 이메일도 확인됐습니다. 당장 이날부터 솔벤트 통을 교체하고 MSDS, 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자료 스티커가 부착된 통을 사용하도록 교육시킬 것. 특히 이전에 쓰던 솔벤트 통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사대 위, 난간대 사이 등 청소할 위치까지 하나하나 지적해가며 군더더기와 찌꺼기를 역학조사 이틀 전까지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돌연사한 근로자들이 일했던 작업 환경 그대로를 조사해도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려운 마당에 노동부의 조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입니다. 산소통도 구멍마다 솜 같은 거 뭐 이렇게 누가 뭐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솜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막아놓고 스프링통이랑 이렇게 뭐랄까 분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기대마다 많았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것도 다 수거하다가 이제는 갖고 가고. 조사를 앞둔 대대적인 청소 작업으로 대전 공장은 겉보기에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각종 약품을 섞어 타이어의 고무 원료를 가공하는 가류 작업장 주변이 가스와 수증기 때문에 뿌옇게 시야를 가렸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 당일엔 한결 선명해졌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좀 평소보다 좀 신선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가류가에서 이게 연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냥 좀 선명하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 비해서. 새까만 먼지와 고무 분진이 쌓여있던 창틀도 윤기가 나도록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작업 선반과 기계들 곳곳에 잔뜩 쌓여있던 먼지들도 대부분 제거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타이어 제조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던 덮개 비닐이 군데군데 뜯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비닐도 옛날에 빵꾸도 이렇게 뜯어놓지 않았던 거를 뜯어놓고 밀폐된데다 이제 따뜻해야지 고무가 좀 작업하기 수월하고 불량 안 나고 그러니까는 이 창가마다 이렇게 비닐을 씌웠거든요. 따뜻한 공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검사 온다니까 이 공기를 그나마 좋게 하려고 부분적으로 뜯어놓은 거예요. 회사 측이 그 대대적인 그 청소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예, 모르십니다. 예. 이처럼 평소의 작업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린 상태에서 실시된 노동부의 이번 조사에 대해 유족들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노동부가 현장 조사라도 철저히 진행했다면 그나마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자료라도 될 텐데 조사 과정 또한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의 역학조사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분진이나 공기를 채집할 수 있는 이른바 시드 포집기를 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사 이틀째인 지난 15일 시드 포집 방식이 엉터리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즉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당연히 분진을 포집하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반대로 솔벤트의 농도를 재는 장치를 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벤트를 많이 쓰는 작업장에선 반대로 분진을 측정하는 이상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기계 같은 경우는요, 산소를 많이 취급하거든요. 근데 제 앞기 같은 경우는 산소를 거의 취급을 안 하는 기계예요. 그쪽은 이제 고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분진이 많이 나거든요. 그쪽은 산소를 유기용에 수치되는 걸 하고 저희는 분진을 갖다 이렇게 착용을 통했더라고요. 또 시도 포집기를 착용한 근로자들은 평소의 동선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사람은 보통 일할 때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대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이 환기 잘 되는 쪽 작업장 있죠. 그쪽에서만 그러니까 말뚝으로 완전 일을 한 거예요.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시드 포집기를 달아주고
직접 수거까지 해야 하는데 회사 측 관리자들이 수거해 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거하기 15분 전에 한국타이어 직원이 그걸 채취해 갔다고. 15분 전에 채취해 간 이유도 그렇고 산업안전공단 직원도 아니고 한국타이어 직원이라고. 한국타이어 직원이 그걸 채취해 간 거죠. 시조 포집기를 나중에 수거해 가는 것도 산업안전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원칙은 어떤 건가요? 원칙이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지난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른 타이어 제조 공장의 사정은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2580은 동종업체의 다른 공장을 찾아 작업 환경을 알아봤습니다. 취재팀이 찾아간 이 타이어 공장은 한국 타이어와 달리 솔벤트 작업은 반드시 국소 배기 장치라는 설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 솔벤트를 취급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데서 바로 하시면 될 텐데 유해물질이 위험하니까요. 솔벤트가 위험하니까요.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타이어가 지난 금요일 2580에 공개한 솔벤트 작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솔벤트를 다루는 직원도 보였습니다. 콜라 한 병 정도 요 하루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과육들이 팍 튀어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 차리 교육을 안 하세요? 일본 안 하죠. 뭐 저도 될 게 있어야지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 타이어에서 사용하는 솔벤트가 과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일까? 2580이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사용 중인 솔벤트 시료를 채취해 공인 분석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검출됐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물질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노말 헥탄이 7% 내지 8%가량 나왔고 2005년 태국 출신 여성 근로자 8명이 중독 판정을 받았던 노말 헥산도 검출됐습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벤젠도 나오고 톨루엔, 크실렌, 노말헥산, 헵탄 이런 물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이 문제 또한 무해하다라고 단정짓기는 절대 불가능한, 실제로 그 중에 대부분의 물질들이 저희가 산업보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건강검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대표 물질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솔벤트 사용량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종업체의 공장은 한 달에 약 1.3톤의 솔벤트를 쓴다고 밝힌 반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한 달에 18톤의 솔벤트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생산량이 30%가량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10배 정도 많은 양을 쓰는 셈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아프면 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 신청 건수에서도 한국타이어는 동종업체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2004년 이후 4년 동안 산재를 신청한 직원은 모두 96명인 반면 동종업체는 1,380명에 달했습니다. 어깨나 목이 뻐근한 증세 등을 포함한 이른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건수를 보면 동종업체의 경우 지난 4년간 501건인데 한국타이어는 3건으로 160분의 1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아프다 그러면은 이걸 혹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동종업체의 노조 사무실엔 산재 신청을 한 직원들의 이름과 병명, 산재 승인 여부 등이 촘촘히 적힌 현황판이 걸려 있습니다. 산재 신청부터 승인의 과정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승인이 되신 분들은 승인 후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 편찮으신데 일방적으로 산재 종결을 한다든가 그런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과정뿐 아니라 만약 산재 승인이 기각돼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도 노조가 조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유럽에도 진출해 올해 6월부터 헝가리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이
현지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2580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가량 차로 달리다 보면 광활한 벌판 위에 우뚝 솟은 대형 건물이 바로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입니다. 생산을 시작한 지 5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공장은 헝가리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z hallotta-e 한국 gumi abroncsról? Igen, hallottam a Hankook gumi abroncsról. A híradóból, és nincs jó hírük. 현지 언론에서 한국 타이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Csaknem 16 milliárd forintos állami támogatást kapott a Hankook gumigyár. A Hankook, hanem több mint 30 koreait is illegálisan foglalkoztatott. Itt vannak az összes munkavállalói panaszok és minden egyéb. 한국 타이어가 현지 언론의 비난을 받기 시작한 것은 노조 설립을 반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노조가 설립됐다는 주장은 있지만 노조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실체도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 képviseleti jogosultság miatt fellebbeztünk. Úgy gondolom, hogy jogos elvárás az, hogy szeretnénk tudni azt, hogy kivel kell tárgyalnunk. 그러나 상급 노조인 헝가리 화학공업 노조는 노조원으로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A Hankook már rúgott ki 2 embert azért, mert szervezte a szakszervezetet. Megfenyegette a humánpolitikai vezető az ott dolgozókat már azért, hogy amiatt, hogy szakszervezetet alakítanak. Amikor megalakítottuk a szakszervezetet, akkor sorban hívogatták be az embereket a humánpolitikai vezetőhöz, vallatni őket, hogy ki szakszervezeti tag, meg ki nem. Sajnos ez Európában ez nem megy. 한국 타이어는 또 헝가리 노동법에 규정된 초과 근무 시간 규정 등을 위반했고 32명의 한국인 근무자를 무비자로 입국시켜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에 대해 1억 3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고 공장 유치 당시 지원을 약속했던 7억 원의 교육훈련 인센티브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타이어는 또 사내에서 직원들에게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음주 사실이 드러난 현지인 직원 3명을 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Nem mindenkinél, túrópróbaszerűen, véletlen, randomszerű. Amikor látták rajta, akkor a magyar srácot megszolgáltatták, aki mondjuk látszott, vagy érződött, és megfújatták. 한국 타이어는 환경단체에게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헝가리 135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클린에어 액션 그룹은 한국 타이어가 타이어를 만들 때 발암물질로 알려진 PAH가 함유된 유연제를 사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타이어 공장이 들어설 때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공장 입주를 반대하지 않았는데 현재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이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ert hogyha mi a fellebbezést nem vonjuk vissza, hanem környezetvédelmi főfelügyelőség dönt arról, hogy engedélyt adjon vagy nem, ez több hónapos vagy akár fél éves, éves csúszást jelenthetett volna a gyár építkezésében, és ezzel hatalmas anyagi veszteséget a Hankooknak. 한국 타이어 측은 이런 합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이 이 물질의 사용에 대해 2010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타이어 공장이 들어서면서 무리가 일자 먼저 헝가리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은 이로 인해 한국 기업 전체,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쨌든 여기서 LG 삼성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 지금 당장에 뭐 임팩트가 뭐 크게 뭐 이런 건 아닌데 최근에 한국 타이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미지 이런 게 좀 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 실제로 지난 7월 헝가리 최대 일간지인 넵 서버책이 한국 타이어의 노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 기업 전체의 조직 문화를 비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A Hankookkal kapcsolatban inkább a gondok, problémák jelennek meg, tehát ez egy pozitív imázsépítésre, Dél-Korea imázsának növelésére eddig nem volt alkalmas Magyarországon. 지난 9월
한덕수 총리가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가진 헝가리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타이어의 노동법 위반 문제가 집중 거론돼 한 총리는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현지의 우리 공관도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헝가리 노동 법규에 대한 이해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한국 타이어가 앞으로는 헝가리 그 노동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다. 한국 타이어는 국내 1위를 넘어 이제 프랑스의 미쉐린 등과 같이 세계 5대 메이커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해온 직원들의 희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한국 타이어는 아직 깨닫지 못한 듯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풍물을 울리고 흥겨운 어깨춤까지 춘다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길 여행을 축복해주는 신명나는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진도 상여소리는 사물놀이를 곁들인 독특한 형식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진도의 실제 장례식에서 연주된 진도 만가의 전 과정을 2580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반도 서남단 끝자락의 보배로운 섬 진도. 혹한기에도 땅이 얼어붙지 않는 진도는 겨울 대파의 국내 최대 산지이기도 합니다. 감내 안에서 약시다리 초진역에 갱긴다리 세국 참에 물질러 간다고 아리랑 설설 풀렸네. 오금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농사일은 힘들어도 남도가락 한 소절이면 절로 힘이 솟습니다. 특히 지산면 인지리 마을은 남도 들로래의 인간문화재였던 고 조공래 여사와 진도 식긴굿 인간문화재 박병천 씨 등 많은 소리꾼을 배출할 정도로 소리의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오후 들어 인지리 민요전수관이 상여꽃 만드는 일로 분주해졌습니다. 그젯밤 이웃마을에 사는 진도 향교의 김길순 전교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가 완전히 말아진 상태여야 저렇게 이렇게 묶어지는 나발처럼 그래야 이뻐지지. 하얀색 한지로 꽃과 지전을 만드는 동안 한반도 제일이라는 세방납조가 천지를 단풍보다 붉게 물들이며 꼬마섬들 사이로 떨어집니다. 이른 아침 마을 어귀로 망자가 운구돼 오면서 상두꾼과 악사들이 모여듭니다. 장강이라 부르는 두 개의 장대 위에 본체를 올려서 틀을 만든 뒤에 망자를 모십니다. 망자가 움직일 때마다 꽹가리가 울려 퍼집니다. 슬픔에 북받친 유족들이 망자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냅니다. 제물을 차리고 먼 길을 떠난다며 천지신명에게 알리는 고축이 끝나면 상두꾼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향년 77세.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깨우쳐줬던 김길순 전교의 죽음에 소망해하는 주민들. 아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주 참말로 오만 뜻을 다 잘 알고 참 아주 뭐다고 그러시는데 뜬금없이 그 집안에서 돌아가서 버려갖고 참말로 억울해 죽겠어. 무형문화재 제19호 진도망가의 예능 보유자인 설재림 씨가 어하며 소리칩니다. 상여를 움직일 테니 놀라지 마시라고 망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상두꾼들의 어깨 위로 꽃상여가 내려앉고 안악들이 그 앞길을 열면 진도망가 11대목의 첫마디가 열립니다. 이승을 떠야 하는 혼백을 달래는 진양조 가락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밉니다.
또 한 명의 진도 망가 예능 보유자인 85살 김한규 옹도 어느샌가 망자를 인도하는 실배끈 안으로 들어와 징소리에 어깨를 들썩입니다. 이어지는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애소리. 약소살이 결적거든 강남 속에 부시르고 정아름 씨 슬플 애자, 애소리가 남은 이들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습니다. 가기 싫래 못 가건데 참아서로 못 가건데 동갑 친구 두고서 못 가나. 마을 주부들로 꾸려지는 호상계가 무명천을 두 갈래로 나눠잡고 죽은 이에게 갈 길을 내어주며 북망산천으로 전송합니다. 여성들이 상여를 인도하고 선수리꾼이 소리를 매기고 타악기 풍물을 울리는 것이 특징인 진도 만가는 지난 87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상여에 담긴 혼백이 장구와 꽹과리 소리에 흥겨워 선소리꾼의 입을 빌어 말한다는 세화소리. 소상 나으래나 다시 한번 보자세라. 장지까지는 1.2km. 이제 마을 어귀를 벗어나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상무꾼들, 오늘 이 돌아가신 망자님이 여기서 하적을 하고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적을 하겠습니다. 하적이야 하적이로구나 세왕산 가시냐고 하적으로 부인의 혼백을 모신 영여 뒤로 맞손자가 영정을 들고 가고 붉고 푸른 만장이 바람을 가릅니다. 외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빠뜨리고 칠순의 아내는 반죽음이 되어 딸들에게 기댄 채 상여를 뒤따릅니다. 가재야 설레야 가재야 설라 남무암기나 왕생 끝나는 가재야 설라 남무암기나 땅과 더불어 사느라 바디랑처럼 주름진 얼굴의 촐로들이 상여를 메고 노래 출연까지 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을 앞산으로 가는 작은 다리. 흰 꽃상여가 몸서리치듯 크게 한번 멎었습니다. 상여를 타고 건너간 혼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 다리를 되돌아오지 않아서일까. 다리 위에서 천근 소리가 이어집니다. 진봉양본 시여를 감고 성취를 시여가세 아예요 못합동원 시여를 가고 양부궁원 시여가세. 진도 만가는 무속인 출신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진도 식긴굿 예능 보유자인 박병천 씨가 길닦음 노래를 활용해 가다듬었습니다. 진도 최고의 무당이었던 어머니 김소심 씨가 기초를 닦고 아들 박 씨가 이 만가를 완성했습니다. 다리를 지나 상두꾼들이 힘들어할 때쯤이면 상여를 내려놓고 한바탕 놀이판이 펼쳐집니다. 상여놀이가 흥겹고 신명나게 어우러질수록 망자는 저승에서 좋은 곳으로 간다는 윤회 사상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승에 오셨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후방정토로 돌아가시는 분은 축하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도는 그런 낙천적이에요. 미래관, 사생활을 가지고 축하하는 놀입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진도 만가는 고 조공래 여사와 그의 매제 김항규에게 이어졌고 지금은 김 씨와 설재림 씨가 전승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혼백은 이제 흰 무명천 길을 따라 생전에 오가던 그 고갯길로 올라갑니다. 여보시오 시주님네 하나님보사 이내 한 말을 들을 보소 하나님보사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고개를 넘을 때 부르는 이 소리는 상두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목입니다. 그 옛날 망자가 어릴 적 동무들과 뛰어놀던 앞산이 오늘은 장지가 됐습니다. 하관을 앞두고 부인의 슬픈 사설이 곡조를 타고 흐릅니다. 얘는 한 살하고 얘는 2살, 53살, 44살, 34살, 26. 아이고, 지금. 명정을 풀어 관이에 덮고 절을 한 뒤 상주가 휘토를 합니다. 봉부를 만들기 전에 달구질꾼들이 나무 토막에 두 귀를 단 도구를 잡고 흙을 다지면서 소리를 주고받습니다. 꽃상여와 옷가지가 연기 속에 사라집니다. 소리꾼들과 소복을 입은 호상교원들이 산을 내려간 뒤 차가운 겨울산에 망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산자는 이승으로, 죽은 자는 저승으로 진도 사람들의 마지막 이별은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이 만가를 발굴한 진도 씻긴굿 인간문화재 박병천 선생도 지난 2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진도만가 풍물 소리를 따라 그도 어제 인질이 고갯길을 넘어 북망산천으로 향했습니다. 한평생 소리와 북장단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을 빌어줬던 그였기에 상도꾼들이 뽑아내는 신명이 바람을 타고 더욱 오래 전해졌습니다.